네, 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3주차 모의고사 시간인데, 이번에 이제 현대대수학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현대대수학을 원래는 이렇게 한쪽에 다 몰려서 출제되는 건 아닌데, 좀 다양하게 맛보게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군론 문제를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환론 문제도 출제를 했고, 마지막으로 네, 갈라 문제까지 기출제를 다 진행을 했어요. 네, 갈라 문제도 이 두 문제를 섞어서 진행을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군론 문제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니까 유한군 G가 정규분군 N의 위수가 7이라고 한대요. N에 대한 위수가 7이라는 것과 정규분군 N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보를 그리면서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적당한 A가 존재해서 AN의 위수가 4라고 하면 28짜리 군이 존재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군을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둘의 인터섹션을 취하는 거, 그 다음에 항동음만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위수가 7짜리라고 되어 있고 얘가 지금 28이 되면 딱 좋겠죠. 그러려면 얘가 4짜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AN의 위수가 4라는 걸 이용을 해서 A의 위수가 만약에 4라는 게 보장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요 T라는 군을 그 원소로 생성한 어, 군으로 잡게 되면 이 NT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28짜리 군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8짜리 부분군이 존재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실로 정리를 쓸 수는 없는 게 위수가 얼마짜리 군이 존재한다라는 건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의도한 바가 있으니까 그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수가 28짜리 부분군이 존재한다고 하면 부분군이 유일하게 존재한대요. 이 유일하게에 대한 테크닉을 잘 쓰면 정규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위수가 17인 부분군이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또 가정을 하세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얘도 정규 부분군으로서 미리 가져갈 수 있겠죠. 28 곱하기 17인 정규 부분군이 존재할 수 있는지 판별하고 이를 서술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정규성에 대한 테크닉 둘 다 써가지고 두 개 붙이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원래 문제 상황으로 돌아와서 한쪽만 정규 부분군이 돼도 둘이 붙이는 게 부분군이 된다는 걸 보장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수 4짜리 원소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얘 위수가 지금 4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AN의 위수는 A의 위수의 약수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AN의 위수를 K라고 치면, 그리고 N의 위수를 N이라고 만약에 치면 A n승을 취하면 얘가 항동원이 나오죠. 그러면 AN 입장에서 보면 얘 n승을 취한 게 n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죠. n이. 그러니까 결국 AN에 대한 위수가 n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 항동원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N의 위수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잉여분의 위수인 거죠. 잉여분의 원소로서의 위수는 A 위수의 약수가 된다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얘가 지금 4였죠. 4였기 때문에 요거는 한 4m 정도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4m짜리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 위수가 4m이라고 해서 위수가 4짜리인 원소가 있다라고 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리는 없어요. 표시 정리는 소수짜리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B를 A의 M승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되면 B의 위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수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4가 된다는 걸 줄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안 되지만
B를 가지고 생성한 군을 T라고 놓게 되면 H라고 놓게 되면 H라고 났네요. 두 개 붙인 군이 윗수가 28짜리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NH를 T라고 놓으면 윗수가 28짜리 부분군이 존재하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유일성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G, T, G 인버스. G는 임의의 G죠. 임의의 G에 대해서 이런 그룹은, 이런 부분군은 결국 윗수와 같은 군이 되죠. 근데 유일성이니까 원래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서 얘랑 T가 같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고, 요 논리는 결국 정규성에 대한 테스트에서 정규 부분이 되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같은 방법을 취하면 17짜리도 마찬가지로 정규 부분이 있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을 거고, 둘이 붙여서 결국 정규 부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근거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가정 중에 정규공군 두 개를 붙이면 정규공군이 된다라는 거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이게 좀 분위기가 약간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마무리해서 진행해 보시고, 잘 안 되면 질문을 던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어떤 연습 문제도 다 있는 거니까 다 아실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환노 문제는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진 문제긴 한데, 일단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을 가지고 있는 유한 가왕군 F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데 소수 P개래요. 그러면 얘가 필드가 될 수 있는지 판별하시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군 같은 경우에는 소수 P면 수상군이 된다 이런 것들은 보일 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체가 된다는 걸 보일 수 있냐 이걸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은 P의 거듭승이나 P나 이런 애들이 되는 거니까 될 것 같긴 한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가 되는 걸 먼저 보여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0이 아닌 원소들이 다 가영원이 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A라는 원소를 이렇게 꺼내서 아이디어를 볼 거예요. 주 아이디어를. 그럼 주 아이디어는 더하기 입장에서는 부분군이 돼요. 이런 테크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명한 테크닉이니까 교수님들, 출제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문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이 필드를 더하기 연산만 줬을 때 더하기 군에 대한 부분군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부분군이 되면 라그랑 정리가 있죠. 분론에 있는 라그랑 정리가 있는데 걔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디어는 1 또는 P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이디어의 개수는. 근데 한 개가 되면 0짜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결국 P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즉 전체가 될 수밖에 없어서 둘이 같아진다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피니션상 이 주 아이디어는 어떤 원소를 곱해가지고 F에 있는 원소들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을 F에서 꺼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적당한 B가 존재해서 A, B는 1이 된다라는 걸 보일 수 있다. 그래서 A가 가야건이 된다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테크닉인데 일반적으로는 군론과 체론이 같이 가면 어렵기 때문에 잘 출제되는 범주는 아니어서 한번 맛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핵심 문항은 이제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P는 5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식 환에 대해서 이 F에 대한 아이디어리 I를 포함하는 얘에 대한 극대 아이디어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보를 잘 찾아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건들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는 적당한 fx가 존재해서 주 아이디어 형태를 이루고 있대요. fx에 대한 주 아이디어 형태를 이루고 있대요. 자, 나번은 이 잉여안에 대한 극대 아이디어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번은 극대 아이디어이 어차피 2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J1과 J2로 표현을 해서 한 번 더 자른 잉여환의 직합의 가역원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결국
5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이 5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만약 문제를 풀자고 하면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냐면, 이 F가 기하이냐 가약이냐를 따지는 거. 네, 18년도 문제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니까, 어, 모티베이션에서 만든 거니까, 얘가 이제 기하이냐 가약이냐를 일단 고려하는 거죠. 기 혹은 가. 근데 아마 기약이면 뒤에 대한 조건을 케어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18년도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극대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약이면 필드가 돼서 2개 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이 안 될 거고 가약이 될 거고, 그럼 가약이 됐다고 치면 이 fx에 대한 차수는 5차기 때문에 뭐 2, 3으로 쪼개질 수도 있고 뭐 1, 4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될 수 있을까, 혹은 2, 3 이런 애들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 물론 이게 더 있죠. 1, 1, 3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다양하게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2개라는 기준을 잡은 이유가 아마 2개 선에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답원 조건을 보니까 2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2개로 끝내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 2개 상황에서 메이크 센스 하면 어차피 문제 풀이가 될 테니까 이 상황이냐 이 상황이냐 이렇게 이제 갈 텐데, 제곱 마이너스가 5 세제곱 마이너스 가역원의 개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한쪽은 예, 한쪽은 예. 그러면 0 빼고는 다 가역원이 된다라는 근거가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2, 3짜리 기하당식의 곱 형태로 fx를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포함하는 극대아이들의 개수를 찾는 작업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들을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i를 포함하는 GOX 상에서의 극대아이들의 개수를 구하는 이 과정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필드니까 PID가 되고 fx를 가지고 이렇게 생성하는 거. 근데 이건 이미 줬으니까 사실상 크게 무리는 없고, 얘가 만약에 기하이라는 걸 GO상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나번 조건에 의해서 필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가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fx를 p라는 펑션을 하나 줬어요. 근데 전사준동형을 줘서 우리가 이 극대화될 개수 구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테크닉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은데, fx를 기하 당식의 곱형태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면 우리는 2, 3차로 쪼개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P1과 P2에 대한 관계로 이렇게 쪼개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fx로 자른 잉여환을 pix를 fx로 잘라서 다시 잉여환을 만든 거. 이게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보면 gox를 pix로 잘라지는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얘를 일종의 이제 j1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ji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요건 이제 제3 동형 정리. 제3 동형 정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fx가 이런 관계가 되는 상황을 만들려면 2차, 3차로 쪼개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얘가 2차, 3차로 쪼개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던 이 집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극대 아이들의 개수는 2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연습했던 거를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어렵게 만들어 본 거고, 이 상황으로 문제를 푸시면 18년도 기출문제 확장된 버전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18년도 문제, 환문 문제가 난이도가 꽤나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더 어렵게는 잘 출제는 안 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건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들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유한체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는데, 유한체는 항상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x의 p n승 마이너스 x에 대한 분해체가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체 t에 대한 유한 확대체 f가 차수가 202인 기하 당시 수가 유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리를 가지고 유한체냐 아니면 무한체냐 이걸 따지면 개수가 무한계면 일단 유한계가 나올 수 없죠. 그러면 그 가정으로 유한체가 된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유한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차수가 2022인 기하당식 중에 하나를 px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f의 확대체 2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체 갈로아필드 상의 표현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갈로 확대체가 되는 걸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한체가 되는 상황에서는 유한 확대체는 갈로 확대체가 되는 걸 보장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제 분해체에 대한 조건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면 갈로 확대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해체를 잘 조절해서 갈로 확대체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갈로아 군의 모든 정균군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갈로아군은 프로베니우스 함수를 가지고 생성된 군이 된 상황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윗수만 놓으면 다 순환군 형태랑 동형이기 때문에 이런 gn 더하기 군 형태랑 동형이 돼요. 그럼 여기는 n 값만 찾으면 모든 부분의 개수가 다 정규분군이 되기 때문에 갈라된 정리를 통해서 이 정규분의 개수를 찾아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스테이트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일단 유한 개수이기 때문에 유한체다라는 거를 언급하면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유한체는 어떠한 소체 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GP상에서 확대체 F가 된다 라는 걸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GP가 이렇게 있고 F라는 필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여기 E라는 필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GP에서 E에 대한 차원이 몇 차원인지는 모르고 F에서에 대한 그 확대체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여기에 대한 차원을 M이라고 놓으면, 그 다음에 F에서의 차수가 2022라고 되어 있으니까, PX를 잘라서 어차피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지금 202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T 위에서 E에 대한 차원은 2022M 형태로 볼 수 있을 테니까 요걸 언급해서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22M의 확대체 2는 결국 뭐로 볼 수 있냐면 X의 P의 N, 근데 N이 2022M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2022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승 빼기 X에 대한 분해체로서 볼 수 있고, 분해는 유한정규와 필충 조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미분 때려서 계산해보면 분리당식이 되기 때문에 갈로학대체에 대한 필충 조건에 의해서 갈로학대체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언급을 해준 거예요. 자, 갈로학대체가 보장된다라는 거는 갈로아댕 정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갈로아댕 정리를 쓰면 실제로 FE에서 2에 대한 갈로아 군은 어차피 수단군의 잉여군도 다 수단군이 될 테니까 2022짜리 더하기군과 동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빠져야 되겠네요. GP에서가 아니라 FE에서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부분군의 개수를 찾는 작업을 하면 총 8개라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 이제 갈로아댕 정리에서 그렇게 돼요 라고 논리만 펼쳐주시면 된다. 유한학대체는 항상 유한체는 항상 이런 분해체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는 너무 쉬워요. 항상 순환군 구조가 되고 너무 좋은 구조상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이 표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한체가 잘 출제가 안 되죠. 너무 형식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채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채론 문제는 다항식 환 G2X상에서의 기하당식을
을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로 놓고 있고, 그거의 한 근의 알파라고 놨을 때 이 알파를 포함한 단순항대체를 2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결국 G2에다가 알파를 포함시켜서 2를 만들겠대요. 그럼 알파 플러스 1의 근으로 갖는 모닉당식 px를 구하고, 그다음에 px에 대해서 잉여환을 만들어 가지고 f라는 필드를 이렇게 확대체를 만드는 거죠. 만들었을 때 갈루아곤과 그 다음에 갈루아곤에 대한 오토모피즘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 알파 플러스 1은 결국 어디 원소가 될 거냐면 이런 3차 기약 방식의 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근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3차 기약 방식의 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우리가 모닉 기약 방식을 다 세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얘는 3차니까 x의 3의 G2니까 2의 3승 빼기 x라고 하는 게 1차 모닉, 그 다음에 3차 모닉 1과 3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1차 모닉은 사실 G2니까 x 빼기 0과 x 빼기 1밖에 안 돼서 이게 이제 총 2차가 돼요. 그러면 요거는 몇 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가 돼요. 이걸 n개 정도로 놓자면 차수로 비교해보면 여기는 2차, 그 다음에 여기는 3n차. 그게 2의 3승이 되는 거죠. 8이 되는 거고, 8을 2로 빼주면 6이 되고, n은 2가 되죠. 결국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n이 두 개. 3차 모닉이 두 개인데, 알파 플러스를 여기다 넣어보면 실제로 근이 안 되거든요. 혹은 프로베니우스 함수가 그 켈레근으로 브레인 작업을 하는 거니까, 프로베니우스 함수를 통해서 알파를 보내보면 알파 제곱으로 한 번 더 보내면 알파의 4승으로 가는데, 관계식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근이니까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알파 플러스 1을 1로 보내주질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근은 이 다항식에 대한 켈레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어봐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켈레근들을 다 찾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켈레근을 찾아보니 아닌 거는 결국 이 3차 모닉당식이 두 개 있으니까 나머지 한쪽에 들어있는 근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 아닌 다른 기하당식을 하나 찾아주면 그게 해가 될 텐데, 거기에 해가 될 텐데,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면 나머지 기하단식이 되죠. 왜냐면 지금 0을 넣어도 1이고 1을 넣어도 1이니까 근이 없어서 3차 항식은 근이 없으면 쪼개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근이 된다. 알파 플러스 1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총 두 개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고, 세 개 이상이 되면 이제 어디에 근이 되는지 또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다항식 px를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을 한 거고, 그다음 px로 잘라서 만든 필드는 갈루아 필드가 돼요. 갈루아 필드가 되기 때문에 이 펑션은 프로베니우스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윗수가 차수만큼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G3랑 동일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로베니우스 함수로 생성되어 있는 순환구 구조다 보니까 G3 더하기 9가 동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갈루아고는 G3, 그 다음에 G3의 오토모피즘인데, 우리가 오토모피즘을 구할 때는 GN 스타로 계산하는 걸 알고 있죠. 그걸 통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면 결국 부분군의 개수를 찾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이제 풀이에 대한 건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